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이다.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인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손실보상관계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 소송이다. 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에 따른 권리구제에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출 기준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헌법은 보상 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 법률은 헌법 위반이 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 규정으로 보는 위헌 무효설에 따르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 법률은 위헌 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유추 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손실보상 규정의 흠결 시
권리구제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헌 무효서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갑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갑은 당의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사례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 해석 등을 통하여 갑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순수 국고 목적의 작용이라 하더라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기업을 토지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 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특허권을 수용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다.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한 어업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허가어업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지작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서 하여야 하고 이 법률의 법률 종속 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므로 그로 인하여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부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재산권이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공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 구역 제도에 대하여 그 자체는 합헌이지만 보상 규정을 결한 것에 위헌성이 있어 입법권자는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갑은 개발제한 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갑은 당의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갑은 개발제한 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갑은 당의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 갑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내용 한계 설정과 공용침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려는 이론이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 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보장보다는 가치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론은 당해 침해 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